해석의 날개를 달아주는 구문독해 17번째 시간. 바로 과거분사와 동사의 과거를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단 얘네들이 생김새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과거분사와 동사의 과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과거분사, 동사의 과거에 맞게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의 덩어리로 시작과 끝을 표시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얘네들의 각각 과거분사, 동사 과거에 맞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설명되어 있던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 문장에 적용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스텝 1. 과거분사와 동사의 과거의 생김새를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과거분사는요. 어떻게 생겼죠? 동사 원형 뒤에 ed가 붙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pp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동사의 과거는요. 동사의 과거 또한 동사 원형 뒤에 ed가 붙어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생김새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우리 규칙적인 동사의 형태를 한번 볼 건데요. 규칙적인 동사의 형태는 동사, 그리고 동사의 과거는 동사 뒤에 ed, 과거분사도 동사 뒤에 ed라고 해요. 얘가 동사의 과거, 얘가 바로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watch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얘의 과거는 watched, ed 붙고요. 과거 분사 또한 watched가 돼요. 물론 불규칙 애들은 이렇게 동사의 과거와 과거 분사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 우리 went라던가 gone처럼. went는 동사의 과거, gone는 과거 분사로 이렇게 다른 애들, 이런 불규칙 애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규칙적인 애들은 이렇게 동사의 과거 시제와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의 생김새가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럼 얘네들을 보고 단순히 watch 얘만 보고 우리는 이게 과거 분사인지 동사의 과거인지 이걸 구별하는 게 사실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할지 그거에 대한 팁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팁! 동사를 찾아라. 우리 동사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동사 원형, 그리고 동사의 과거, 그리고 과거 분사. 동사의 원형과 동사의 과거는요, 둘 다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맨 마지막에 있는 과거 분사는요, 얘는 준동사예요. 준동사의 특징은 절대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없다? 동사의 자리에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 방법 팁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라 라고 말씀드렸던 건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의 역할을 하는 동사의 과거 시제가 사용이 돼야 되는 건지 동사의 자리가 사용될 수 없는 이 준동사, 과거 분사가 사용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문장에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ed 형태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 ed 형태를 보고 얘는 동사의 과거인지 아니면 얘는 과거 분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누굴 찾아라? 여기에서 동사를 찾아라. 이미 여기에 동사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가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사의 역할을 하는 동사의 과거가 아니라 이 문장에선 얘가 뭐예요? 과거 분사로서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이런 구조에서
주어가 나오고 막 뭔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동사 뒤에 ed가 나왔어요. 여기서 동사를 찾을 얘를 제외하고 동사 ed가 문장에서 과거로 사용이 된 건지 아니면 분사로 사용이 된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팁은 뭐라 그랬죠? 동사를 찾으라고 했죠. 여기에서 동사가 없어. 문장에 동사는 반드시 몇 개? 한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얘가 문장에서 동사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자리에 올 수 없는 분사는 이 문장에서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플하게 짧은 영어 문장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에서 동사의 ed가 보이죠? 바로 얘. 이 동사의 ed가 문장에서 동사의 과거 시제로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과거 분사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누굴 찾아라? 동사를 찾아라. 여기서 이 could를 제외하고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장의 동사는 반드시 몇 개여야 된다? 하나. 그렇다면 얘가 문장에서 동사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아닌 문장에서 동사의 과거 형태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미목적어, 목적보어, 바로 pig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얘가 과거 분사인지 동사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문장에서 무엇을 찾는다? 동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각각 얘네들은 어떻게 묶어줘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동사의 과거. 얘는 어쨌든 문장에서 무슨 역할?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사들은요. 첫 번째, 조동사 나왔으면 조동사랑 같이 묶고요. 두 번째, 시제. 여기도 동사의 과거니까 이제 시제도 포함이 되겠죠. 시제도 같이 묶고요. 세 번째, 부정어 있으면 부정어 같이 묶고요. 만약 네 번째, 수동의 형태라면 수동의 형태도 같이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 덩어리를 다 같이 동사의 과거와 함께 하나의 덩어리를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 분사는요. 과거 분사는 준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동사의 성질 그대로 그 뒤에 얘네들과 함께 사용하는 애들까지 함께 묶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 분사는 수동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4형식 동사의 과거 분사다 라고 하면 목적어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5형식의 과거 분사다 그럼 목적보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얘네들을 수식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까지 다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얘네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당연히 과거 분사는 얘는 분사이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수식어. 그래서 누굴 수식해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그리고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얘가 수식하는 명사를 찾으셔야 되고요. 부사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얘가 수식해준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사 먼저 해석하시고 수식을 하는 단어, 분사를 먼저 해석하시고 수식을 하는 단어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동사의 과거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쨌든 서술어기 때문에 한국말로 끝에 다로 끝나줘야 되고요. 당연히 과거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한국말로 과거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장에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생김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동사 뒤에 ed가 붙은 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동사 뒤에 ed가 붙은 애를 찾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얘네들을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누굴 찾으면 돼요? 동사를 찾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 말고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동사의 과거 시제냐 아니면 과거 분사이냐. 문장에서 동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가 바로 동사의 역할을 하는 동사의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묶어라라고 했는데 여기선 조동사나 다른 부정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묶게 되겠네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얘는 서술어로 끝이 다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제는 과거니까 그랬었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문장까지 볼게요. he가 하나의 덩어리로 주어, record 동사, 그는 다시 상기시켰다 이렇게 되겠네요. 목적어 나왔어요. 그의 강한 어떤 확신을 환기시켰다. 목적어 나왔고요. during the interview 얘는 동사를 수식해준 수식어로 인터뷰 기간 동안 상기시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한 문장 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사 뒤에 ed의 형태의 생김새를 찾습니다. 여기 어디 있을까요? 바로 동사 뒤에 ed가 붙은 얘를 찾았어요. 두 번째, 얘가 동사의 과거 시제로 사용된 건지 아니면 분사로서 사용된 건지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찾을 때 우리 팁이 뭐였죠? 동사를 찾으면 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지금 주어, 동사 원형 나온 거 보이시죠? 이미 동사가 있네요. 이미 동사가 있다라는 건 문장에서 또 다른 동사가 사용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무슨 역할? 바로 과거 분사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얘는 준동사로서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얘는 사명식, 개인,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준동사고 그 뒤에 목적어는 없어요. 뒤에 단지 수식어 나오죠? 이걸 통해서 획득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획득하는 이유가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획득하는 거예요. 다시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정복하기 위해 얻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얻는 이유가 나오는 거고 그들의 어떤 감각을 통해 얻는 거예요. 바로 방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개인을 각각의 목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럼 개인은 개인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묶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볼게요. 묶게 되면 개인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시작과 끝을 표시하고 네 번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해석은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얘는 분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수식할 거예요. 수식어.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부사 역할로 동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네요.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그래서 수식어 역할을 하는 분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분사부터, 수식어부터 수식을 받는 단어.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얻은 정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 주어가 나와요. 그들은 뛰어나요. 어디에서 뛰어나요? 연구에서 뛰어납니다. using부터 information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얘는 현재 분사고요. 이 현재 분사가 수식하고 있어요. 어떤 논리와 정보를 사용하면서 그들은 논리를 사용하고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유로 바로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와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연구에서 뛰어난다. 근데 정보인데 어떠한 정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와 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생김새,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동사의 과거인지 과거분사인지 구별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덩어리로 끊는 거, 그리고 그 각각 자리에서 사용된 역할에 따른 해석,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걸 적용할 시간입니다.